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,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대한항공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1.98%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승인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를 인식해서 이 대한항공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데요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이렇게 241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돌파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전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금일은 돌파를 해주면서 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이 거래량 또한 이 평소보다는 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오늘의 상승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돌아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고, 제가 좀 중요해 보시는 부분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팔아왔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금일 매수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5일부터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할 수 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하는 것들을 좀 지지해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따라서 저희가 좀 현재 대응 전략으로 좀 짤만한 것들은요,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이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주가가 단기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,000원 부분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동평균선이 좀 주가가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, 하방으로는 단계적으로는 21,600원,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9,1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19,000 부분에서 만약에 19,000원 부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단기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실적, 그리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실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이 잠정식 실적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%,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.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화물 사업으로 인해서 좀 큰 이익을 봤었던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바로 대한항공의 매출액이 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요. 이 대한항공의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, 이 연간 매출액도 2022년 대비 8.7%가 증가한 14조 5,751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. 2019년 대비를 해서 여객에 대한 이 공급 양은 80%대에 머물렀지만 이 공급 대비 높은 수요, 그리고 이 비즈니스 클래스 등 높은 등급의 이 좌석 탑승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반면에 23년에 이 영업이익은 이 1조 5,869억 원으로 2022년인 2조 8,836억 원보다 45% 감소를 했는데요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렇게 해운 등 글로벌 네트워크 공급망이 약화가 되면서
화물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 엔데믹 이후에 여객기 그리고 이 해운정의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반사이익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이 대한항공은 23년 영업이익은 전대비 감소했으나 저희가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영업이익 2,864억 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영업 이익률 자체도 좀 한 10.9%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니요, 저희가 앞으로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여객 수요와 공급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동남아 그리고 일본 노선에 대한 확대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은 올해 1분기 화물 부분은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반도체, 자동차, 이 디스플레이 등 이 전통적인 이 항공 화물 수요의 반등 시기가 불확실할 것을 제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그리고 일본 노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좀 강화할 수 있겠고, 그렇다면 이제 23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선 같은 경우도 있지만, 이렇게 국제 여객이 증가를 하고 이 슬롯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. 이 슬롯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24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 추세적인 상승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1,000원 그리고 19,000원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한항공의 실적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